지난 3차 담화 이후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 박근혜 대통령을 1분 1초도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주장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야당 일부에서도 의견의 변화가 감지되고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뽑아주신 국민의 대표로서 저도 그 직무유기의 행렬에 공범으로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확보한 공적인 자료들을 통해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의원들께서 여러 국민들의 전화 연락을 받으시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도중 제가 평소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과 감정적인 싸움까지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부분 역시 개인적으로 장제원 의원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재기능을 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그 발의안에 누가 서명하고 누가 서명하지 않는지 누구의 서명 때문에 누구의 서명 불참 때문에 탄핵안 발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누구의 불참으로 인해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는 분명히 제가 끝까지 국민과 공유해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국민의 이 아픈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두 분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 항의 문자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오늘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마치 국민의당 의원들이 탄핵 발의하는 것 그 자체부터 반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당 38명의 의원들 단언컨대 전원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발의의 시점이 오늘이냐, 오늘 발의해서 내일 표결을 하느냐, 아니면 9일날 표결을 하느냐, 오로지 그 차이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이 일단 표결에 들어가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100%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표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발의하고 내일 표결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민심을 이상하게 왜곡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서 마치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탄핵 발의에 반대하는 것처럼 뉘앙스를 왜곡시켜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제발 그러한 행동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국민의당은 38명의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하태경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굳이 탄핵소추 재판에 갈 필요 없이 대통령이 곧바로 하야를 선언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 저도 그 의견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그 정해준 절차와 일정에 따라 하야하겠다고 하는 짧은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평소에 소통이 부족하시다 보니 그 멘트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임기 단축이라고 하는 그런 헌법 개정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임기를 단축하고 내려오겠다라고 해석한 국민들이 상당수였습니다. 만약에 아까 하태경 의원의 발언이 현재의 대통령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대통령은 내일이라도 분명히 밝혀주셔야 됩니다. 헌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의 하야 요구 의결로서 대통령이 하야하겠다라는 의사가 있다면 그 자체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가장 늦게 하야를 한다고 하더라도 3월 중순, 4월 중순 또는 4월 말 이런 마지노선을 대통령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전이라도 가령 당장의 내일이라도 국회에서 또 야당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즉각 하야하라고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결의안대로 곧바로 하야하겠다라는 점 역시 분명히 밝혀주셔야만 저희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떠한 오해 없이 분명하게 손쉽게 합리적인 질서 있는 현재 시국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어차피 하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마시고 아주 분명하게 그런 상황, 본인의 생각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입니다. 먼저 하태경 의원님께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항복선언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항복선언을 하는 사람이 나는 1원도 안 받았고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선 후퇴를 하겠다라고 정도는 말을 해야 항복선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했고 무엇을 책임지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된 안을 가져오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임기 중단이 목표가 아니라 마땅히 지금 당장 내려와야 할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시킨 그런 담화였습니다.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증거를 은폐할 것입니다. 결국 임기를 다 마치고 죗값도 치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헌정 파괴의 주범을 건자에 앉힌 죄, 그 또한 헌정 파괴입니다. 새누리당은 끝내 청와대의 손을 들어주어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두 번째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난 촛불이 여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과연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지난 18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를 은폐한 공범입니다. 범죄의 동조자이고 은폐자인 새누리당이 이 사태를 질서 있게 수습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님 이 자리에 안 계시는군요. 11월 23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매번 말뿐이더니 이번에도 그렇게 끝낼 속셈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이 그렇게 후회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한 번 후회하시려고 합니까? 즉각 민심을 수용하십시오. 이 자리에 또 안 계신 정진석 원내대표께도 묻습니다. 11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하야는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정해주면 물러나겠다는 3자 담화는 위헌이 아닙니까? 청와대 오더만 내려오면 말을 바꾸는 꼭두각시가 되려는 것입니까? 새누리당의 기도 안 차는 변신과 말 바꾸기는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4월까지 대통령 퇴진 시기를 늦추고 개헌을 하면 불가능한 차기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헌법 파괴자 박근혜 대통령을 용인하는 새누리당은 차기 권력을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새누리당에게 남은 길은 해체뿐입니다. 곧 200만 촛불이 새누리 당사 앞을 향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존경하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님, 국민의 명령인 탄핵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퇴 기한, 퇴진과 관련한 협상은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야당이 여기서 분열한다면 무능하고 무기력한 야당에 대한 손가락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박이 아니라 흔들릴 수 없는 야권 공자가 바로 탄핵 가결의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와 야, 진보 보수에 상관없이 지금은 국회의 책무에 실천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3차 대국민 담화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면전에서 국회를 조롱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고만장한 친박 집단은 장을 지진다는 둥, 약이 오를 것이라는 둥 국민들을 조롱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국회에 빌려준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위배자가 될 때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기관이 돼야 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여 범죄자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난 촛불은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이곳 여의도 전체를 포위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발의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반드시 수행될 것입니다. 이 명령을 위해 저는 온몸을 던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2월 3일 더 많은 촛불이 되어 분명한 민심을 보여줍시다. 반드시 국민은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출신 위성곤 의원입니다. 앞서 안상수 의원께서 대원 찬성바가 200명이나 되니 개헌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상수 의원님, 저는 빼주십시오. 199명만 개헌 찬성파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하태경 의원께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이 지금의 과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대통령 박근혜에게 국정 업무를 중단하고 퇴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국가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의논하고 일내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께서는 하신 말씀이 정말로 국민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200만 촛불로 나와 있는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국정농단을 하고 헌법 유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는 주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오늘 당장 사표를 내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끌어내리겠습니다. 저는 초선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에 부여받은 의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유린하고 그런 분이 아직도 대통령의 자리에 있게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국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 등을 위반했습니다. 국민이 바다에 빠져 시급을 다투는 급박한 시간에도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관한 국민의 의혹에 제대로 해명조차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제의 유지를 하게 한다면 국민들의 피와 희생으로 일궈낸 대한민국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지금 사퇴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200만 촛불을 보았습니다. 유모차를 앞세운 아이 엄마부터 중고성에 이르기까지 이게 나라냐며 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있지만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국정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내일 12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국민의 80%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기능을 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그 발의안에 누가 서명하고 누가 서명하지 않는지, 누구의 서명 때문에, 누구의 서명 불참 때문에 탄핵안 발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누구의 불참으로 인해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지는 분명히 제가 끝까지 국민과 공유해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국민의 이 아픈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확보한 공적인 자료들을 통해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의원들께서 여러 국민들의 전화 연락을 받으시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전행정위원회 회의 도중 제가 평소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과 감정적인 싸움까지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부분 역시 개인적으로 장제원 의원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 단언컨대 전원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핵 발의의 시점이 오늘이냐, 오늘 발의해서 내일 표결을 하느냐, 아니면 9일날 표결을 하느냐, 오로지 그 차이일 따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안이 일단 표결에 들어가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 100%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섣불리 표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 두 분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 항의 문자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당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오늘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문자 내용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마치 국민의당 의원들이 탄핵 발의하는 것 그 자체부터 반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국민들이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당 38명의 의원
지난 3차 담화 이후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 박근혜 대통령을 1분 1초도 그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내려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주장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야당 일부에서도 의견의 변화가 감지되고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이 뽑아주신 국민의 대표로서 저도 그 직무유기의 행렬에 공범으로